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이재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한국경제TV 출발 증시 프로그램에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체크포인트 3가지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부연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이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더 담아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 업체들이 그 에퀴노르 해양 플랜트 사업에 입찰을 지금 참여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퀴노르는 회사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르웨이 국영 기업인데요. 캐나다에서 이제 해상 유전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약간 드랍 좀 시켰다가 다시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추진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해양 플랜트가 필요할 텐데, 국내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그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대형 부유식 원유 생산, 그 다음에 저장, 하역 설비, 요거와 관련된 입찰이고, 내년 1월 달에 일단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뭐 이런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니까, 이럴 때 또 한번 모멘텀 요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해양 플랜트 사업이 한참 이제 유가가 비싸던 시절 2010년대 한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호황을 좀 누렸다가 사실은 한 몇 해 동안 거의 4, 5년, 뭐 좀 더 길게는 뭐 거의 한 10년 가까이 불황기를 좀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 이 에너지원, 가장 기초적인 이 에너지원들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가격이 또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유가가 뭐 최근에는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과거 한 60불 이하에서 거래될 때랑 또 비교해 보면은 여전히 지금 높은 가격을 형성을 하고 있고, 또 한때는 뭐 100불 가까이 막 넘어간다, 뭐 계속 그런 얘기 나올 정도로 에너지, 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 공급 이런 것들로 인한 가격 상승이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지금도 23년도에는 유가가 60불 밑으로 떨어진다는 전망도 있고요. 100불 넘어가는 전망도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유가, 에너지 가격이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정말 진짜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여튼 지금 일단 이 개발한다는 소식들과 함께 국내 조선 업체들에게 좀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주목해 보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 국내 조선 업체들이 수주 상황이 매우 좋았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관련돼서 수주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많았었습니다. 그 슬롯, 그러니까 배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꽉 차가지고 더 수주를 못 받을 정도다. 이미 몇몇 기업들은 연간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버되는 수치에 지금 수주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발주가 나온다 하더라도 받을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지금 사항들이고요. 어젠가 뭐 그제 뉴스 나온 걸 보시면은 물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다시 우리가 중국 쪽으로 다시 재발주를 주는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작업들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조선 업계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또 많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뉴스를 보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일거리는 굉장히 많지만 또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또 한정되어 있고, 뭐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약간 좀 일부는 닥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배를 더 만들려면은 생산 캐파를 늘려야겠죠. 근데 지금 캐파를 늘려 해도 배를 만들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주를 받고 싶어도 뭐 못 받는 이제 그런 형태까지 와 있는데, 여튼 또 지금 상황에서는 내년도에는 수주가 많이 줄지 않을까. 특히 LNG가 워낙에 지금 수주가 좋았었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별로 안 좋지 않겠냐, 뭐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우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업계는
내년도에 지금처럼 요런 해양 플랜트 아니면 다른 이제 뭐 탱커선 뭐 이런 쪽에서 수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도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사실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LNG선 좀 수주가 나올 게 꽤 몇 건이 있기는 합니다. 큰 건들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특히 뭐 카타르 LNG선 이런 쪽에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건 내년도는 여튼 또 수주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어느 분야에서 나올지 이런 것들 한 번씩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조선이 내년도에 대부분의 기업들 다 흑자 전환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동안 가장 우려했던 실적적인 측면, 이거는 일단 내년도에 해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조선 업황 좀 보실 때 각 개별 기업별로 실적이 좀 플러스로 돌아서는지, 수주는 어느 선박, 어느 종류의 선박에서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 번씩 좀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는 LG 이노텍이 CES 2023 여기에서 처음으로 신제품을 좀 공개를 한다라고 하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스 전시회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받을 것으로 보이고, 전시되는 제품들이 이제 전장 부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빌리티와 관련된 산업이 최근 이 CES에서 메인 테마가 지금 되고 있고, 연초 연말만 되면은 자율주행 관련된 쪽 상당히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는 그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행사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도 있고요. LG 이노텍도 지금 개별 기업의 어떤 사업 내용을 잘 보시면은 여전히 그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성장성 측면에서 전장 부품 쪽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은 또 기업 중에 하나이고, 가시적 성과들도 지금 꽤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 게 뭐냐면은 2017년도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 분기 단위로 볼 때 22년도 3분기 처음으로 영업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 사업부가 생산량, 종류가 더 많아지면서 이제 이익을 내고 있는 사업부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LG 이노텍은 이 전장 쪽에 이제 많이 집중을 좀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를 좀 더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CES 2023에서 일반 개인들에게도 신제품을 공개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시 제품 지금 언론 보도상 나온 내용을 보시면은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에이다스용 카메라 모듈이나 차량 안쪽에 들어가는 실내용 카메라, 그 다음에 레이더 모듈, 그 다음에 센서와 관련된 솔루션이나 라이다 솔루션 이런 것들 역시나 공개가 되고, 독자 개발한 무선 배터리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도 CES에서 처음으로 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또 뉴스화 되거나 이슈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어떤 건지 한 번씩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시간의 특징주인데요. 최근에 시간의 특징주 종목들은 거의가 진짜 테마가 좀 더 강하게 작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워낙에 박스권을 좀 이루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 있다 보니까 모멘텀이 있는 쪽에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붙고 주가 상승 탄력이 높은 현상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경남제약 정규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을 했는데 다시 시간 외에서는 상한가 10%를 찍었습니다. 의약품 품귀 현상, 이번 주 내내 국내 제약주들 좀 강했던 주요 테마 중에 하나였는데, 동서도 감기약, 뭐 해열 진통제, 그 다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비타민, 레모나 C 뭐 이런 것들 만드는 업체잖아요. 그래서 동서도 이러한 테마를 좀 받으면서 좀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경남제약은 한번 상장 폐지 어떤 가능성도 많이 제기가 됐던 기업 중에 하나였죠. 이제 그래서 좀 불안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은 관심을 좀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람인데요. 뭐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해서 뭐 달려든다 그러면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했을 때는 굉장히 큰 손실들을 보기 때문에 저는 절대 이런 기업들을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런 종목들을 주제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투자 주의를 좀 하셔라 그 말씀 드립니다. 이게 뭐 오르고 떨어지고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기업들의 어떤 현재 상태가 좋지 않을 땐 제가 과감하게 말씀드리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제주은행인데요. 제주은행도 시간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최대 주주가 신한금융지주입니다. 신한은행이 최대 주주 측인데 제주은행 그래서 그 간판 보시면은 신한은행 마크가 붙어 있어요. 한 번씩 혹시 제주은행을 좀 보실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간판 마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신한은행이랑 똑같습니다. 신한은행이 최대 주주인데 최대 주주는 전혀 매각할 생각이 없다라고 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매각설 이야기가 나옵니다. 되게 웃긴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뜬 소문들을 내는 세력들도 있어요. 뭐 전혀 근거도 없이 그냥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낭설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또 혹해가지고 주가가 더 변동이 있으니까 쫓아서 매매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인터넷 은행 전환 추진설도 있습니다. 지금 국내 대표적인 뭐 카카오뱅크나 K뱅크, 그다음 토스뱅크 이런 기업들 인터넷 전문 은행이 등장한 이후에 사업적으로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있죠. 제주은행도 인터넷 은행 전환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허가 사업이잖아요. 예, 정부의 어떤 규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추진설들이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 정부 측이나 뭐 협의하는 과정에서 나왔겠죠. 하지만 이게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을 준 요인이지만 또 만약에 이게 아니다 그럴 경우 또 주가는 빠질 수 있는 요인들이니까 좀 주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주은행만 놓고 보면요, 지금 뭐 금리가 계속 고금리이기 때문에 수익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리 최근에 그 미국 쪽에서 FOMC 이제 회의 결과 발표 이후에 내년도에 좀 고강도 긴축을 유지한다 이런 소식들,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충분히 주가에 영향을 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주은행도 그 푸른 저축은행과 함께 금리 이슈가 있을 때마다 역시나 주가가 변동성을 좀 보이니까 그런 것도 좀 투자하실 때는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K카인데요. K카가 시간에서 5.45 정도 상승을 했고요. 최대 주주가 지금 한행코 오토 서비스 홀딩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보유 지분이 72%입니다. 그래서 이 보유 지분 좀 매각을 해가지고 유통 물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튼 이쪽은 일정 정도 투자를 하는 개념이죠. 투자한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을 이제 회수를 좀 해야 됩니다. 통상 우리가 엑시트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 지분을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보도기사 내용을 보면은 혹시 골드만삭스 쪽 이거를 매각 주관사로 선정을 하고 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기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재공시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릴게요. 떴나 안 떴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조회 공시가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12월 16일입니다. 지금 12시까지 이거에 대한 답변 공시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설과 관련해서 당사가 최대 주주인 한행코 오토서비스 홀딩스 유한회사에게 확인한 결과 최대 주주는 골드만삭스를 자문사로 선정하여 지분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실은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다라고 해서 공시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확정이에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확정되면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된 시점이니까 당장 뭐 오늘도 결정되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장중에도 장 끝나고 나올 수도 있고요. 뭐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고 일단은 1개월 이내에 재공시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은 거 봐서는요. 네, 이건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에게 지분을 이제 넘겨주고 이 골드만삭스가 이제 이 지분, K카의 지분을 살 어떤 주체들을 이제 찾겠죠. 네, 그렇게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니까 뭐 이제 그런 식의 딜이 좀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들 때문에 시간에서 좀 올랐었고 오늘도 개장하고 나서 거의 10% 이상 급등을 좀 했다가 지금은 긴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추천주는 풍원정밀. 제가 요거는 텔레그램에서 한 몇 차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단어만 주목을 좀 하십시오. FMM, 파이메탈 마스크 양산이 가능한 기업이고요. 12월 14일 공시한 내용이 있는데 신규 시설 투자 142억을 투자한다고 했고 투자 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요건 제가 볼 때 요 FMM 마스크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일본의 DMP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독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삼성,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으로 독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국책과제를 수행할 기업을 2019년도에 일본의 수출 규제 이슈 요거 때문에 찾았던 거고요. 이거를 동사가 수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제 대량 양산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요거를 지금 투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요 투자가 나온 게 요걸 생산하기 위함이고 동사가 올해 상장을 한 기업입니다. 통상 신규 상장한 기업들은 회사의 사업 내용을 열심히 막 알려야 돼요. 우리가 이런 회사이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꾸준히 IR이나 탐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 회사 탐방을 가려고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탐방을 안 받는다고 합니다. 왜 안 받는다 그러니까 고객사 측에서 탐방하지 받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라고 합니다. 고객사가 어딘가 봤더니 바로 삼성 디스플레이이고 결국 풍원정밀은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IR이나 탐방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라고 끊임없이 얘기해 줬어야 돼요. 근데 이게 노출되는 게 좀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기가 없었던 거고 지금도 없습니다. 얘기가. 그래서 제가 추론한 결과는 이거를 FMM, 파인 메탈 마스크를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납품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요 신규 시설 투자에 들어간다라고 좀 보는 겁니다. 후원정밀이 중소기업인데 혼자 이거 제품 만들어 놨다고 해서 누구 보고 사가십시오라고 하지는 않겠죠. 고객사 측에서 이제 어느 정도 생산을 하기 위한 로드맵이 나왔으니까 지금부터 시설 투자에 들어가야 될 겁니다라고 아마 구두로라도 이야기해 줬을 거예요. 이미 미팅이 몇 차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런 결정이 좀 나온 것이 아닌가 보기 때문에 통원정밀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도 12월 16일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